바로 이어서 키드니하고 아드리널 글랜드 간략하게 리뷰해 보시고 지나가겠습니다. 키드니 크로스 아나토미는 이런 모양이죠. 앞쪽에 리널 베인이 있고 리널 아트리가 있고 뒤쪽에 리널 펠비스가 있는 구조고, 리널 아트리에서 세그멘탈 아트리, 인틀로발 아트리, 인틀로뷸럴 아트리, 아큐에이트 아트리 이런 순서로 지나간다는 거 지금 명심을 해주시고, 크로스 아나토미를 해서 크로스로 보시면 이렇게 리널 코텍스와 메듈라, 사이너스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초음파에서도 이렇게 구분을 잘 될 수 있도록 사진을 찍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키드니 사이즈 먼저 보시면 남자가 조금 더 큰데 10에서 14cm, 여자가 9에서 13cm 정도 된다고 되어 있고, 데피니트하게 크기는 9cm 이하가 되면 크로닉한 리널 데미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널 파렌카이마 thickness, 즉 리널 캡슐 바깥쪽에서 리널 사이너스까지 두께가 폴라 리전에서는 3cm, 인터폴라 리전에서는 2cm 이하가 되면은 문제가 있는 거고, 이 코티칼 thickness가 1cm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 데피니트한 irreversible change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초음파하는 테크닉은 복부, 상복부 초음파하는 테크닉으로 동일합니다. 표준 영상 지금 보시는 거는 일단 롱기튜디널 스캔을 양쪽으로 다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퍼, 미드, 로어에서 각각 쇼덱시스로 사진을 찍어 두셔야 되겠습니다. 리날 아트리 메인이 나오도록 미드에서 사진을 찍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로어까지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키드니는 초음파 보기가 상당히 만만치 않은 장기입니다. 특히 레프트 키드니 같은 경우에 리즌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제일 흔한 경우들만 한번 골라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흔한 리즌은 역시 리널 시스트입니다. 리널 시스트고, 그 다음 흔한 게 슈도 리즌들이 키드니에는 많습니다. 정상적인 구조인데도 메스같이 오인되는 구조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즌들을 잘 구분을 해야 되고, 마지막에 스톤 리즌, 하이드로네프로시스와 스톤들을 구분을 하는 순서로 한번 보겠습니다. 리널 시스트 되게 자주 발견됩니다. 한 10% 정도에서 있다 그러고요. 아네코익하고 월은 샤프하게 마진돼야 되고, 시스트의 특징은 포스티리어 아코스틱 인핸스먼트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도플러 시그널을 없애야 되고요. 그런데 항상 시스트가 깨끗하게만 끝나는 건 아닙니다. 전체 시스트 중에 한 10%는 complicated 시스트도 있습니다. 즉 리널 시스트라고 선언을 했는데 찝찝한 경우들이 한 10%에서는 생길 수 있다. 그러면 그 제일 흔한 원인이 뭐냐? 심플 시스트에서 컴플리케이션이 생기거나, 헤모리지나 이런 것들 컴플리케이션이 생기거나, 아니면 진짜 시스트가 아니고 RCC나 이런 것들 때문에 RCC가 시스트 모양을 나타내는 경우에 단순하지 않은 모양으로 나타냅니다. 그럼 시스트를 어떻게 캐릭터리제이션을 해야 되냐면, 일단 머리 두꺼워지는지 안 두꺼워지는지가 중요하겠고, 셉테이션이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합니다. 또 셉테이션이 있으면 노듈레리티가 월에 노듈이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합니다. 캘시피케이션도 중요한 단서가 되겠습니다. 인핸스먼트가 있는지 없는지는 CT를 기준으로 한 분류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초음파할 때 다 구분을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요 위에 세 가지 정도는 생각을 하시면서 심플 시스트인지 아니면 그 다음 내가 CT나 다른 다음 워크업을 해야 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플 시스트는 아주 깨끗하게 샤프한 마진으로 끝나고, 포스티리어 아코스틱 인핸스먼트가 동반되는 그게 심플 시스트가 되고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셉테이션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면 컴플리케이티드가 아닐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셉테이션이 나타났었을 때 어디서부터 말리거넌스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 거냐? 셉테이션이 몇 개 없고 아주 샤프하고 깨끗하고 헤어리셀도 없고 비교적 마진이 분명하다면 말리거넌스는 거의 레이트는 제로입니다. 캘시피케이션 조금 미니멀하게 있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셉테이션이 있고 헤어리셀이 좀 포칼하게 조금씩 두꺼워지고, 캘시피케이션이 조금 패치하게 노듈라라이크하게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2F라 그래서 말리그넌스 레이트는 한 5%쯤 되고, 6개월 후에 팔로우를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septation이 있으면서 상당히 두껍고 노듈레리티가 아주 저명하다. 그러면 타입 3가 되고 그 비뇨기과 의사한테 보내셔야 됩니다. 타입 4는 RCC인데 말리그넌스인데 네크로시스가 동반되는 메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타입 2F에서 3, 4까지는 반드시 워크업이 필요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단순한 모양이거나 septation이 없거나 아니면 septation이 있더라도 아주 샤프하다 그러면 안심을 하셔도 되겠고 calcification은 별 문제가 안 되겠고 calcification이 두꺼워지거나 septum이 두꺼워지고 irregular한 thicken이 있거나 뮤랄 노듈이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말리그넌스에 대한 걱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게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트에 대한 말씀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모양 한 번씩만 리뷰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심플 시스트인데 안에 아주 샤프하고 깨끗한 그 septation이 있다 그러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지만 노듈레리티가 있다거나 septation이 두껍다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겠습니다. 네. 아주 septation도 두껍고 멀티플하게 있는 이런 경우에는 RCS 반드시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시스틱 네이처보다는 솔리드 매스 네이처가 되면 심플 시스트도 반드시 말리그넌스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키드니가 또 어려운 것은 실제로는 정상인데 어브노멀 매스 같이 보이는 이런 리즌들이 좀 있기 때문에 키드니 초음파가 또 어려워집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요, 키드니가 이렇게 지금 리널 코텍스가 있고 사이누스가 있는데 사이누스 안쪽으로 뭔가 하이퍼에코익한 매스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자주 나타납니다. 이런 리즌들은 이 리널 컨투어 아웃쪽 컨투어도 괜찮고 뭐 베스큘라 칼라 도플러도 해보면 칼라 도플러도 다 정상적이고 이 안에 자세히 보면 리널 피라미드도 같이 관찰되는 경우도 많고 전체적인 컨투어는 다 좋고 칼라 도플러도 좋고 외관도 괜찮은데 매스같이 이렇게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칼럼 오브 버틴 하이퍼트로피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피라미드 사이에 있는 리널 콜텍스가 퓨전 돼가지고 매스같이 하이퍼에코익한 매스같이 보이는 경우고 제일 많은 슈도 노멀 리즌이 되겠습니다. 다른 그 주위 스트럭처들을 컴프레션하거나 누르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고 칼라 도플을 됐었을 때 정상적인 베스큘라처럼 보이는 것들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칼라 도플을 됐었을 때 항상 정상적인 그러니까 이런 리널 사이누스로 밀고 들어가는 매스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도플러는 다 괜찮더라. 그런데 칼럼 오브 버틴 하이퍼트로피도 조심하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위 스트럭처를 누른다든지 베스큘라처가 변한다든지 하면 리널 셀시를 반드시 생각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이런 모양들이 나와준다면 여기 리널 피라미드도 좀 보이는 것 같고 리널 콜텍스가 사이누스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는데 어쨌든 약간 피라미드도 보이는 것 같고 칼라 도플러도 괜찮더라. 이런 모양들. 여기도 지금 뭐 전체적으로 리널 사이누스가 다 양분되는 모양이긴 하지만 피라미드도 보이고 하면 칼럼 오브 버틴 하이퍼트로피를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 매스는 보니까 조금 우리가 봐왔던 매스하고 조금 다른 것 같죠. 리널 사이누스 자체를 눌러버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베스큘라처도 달라지고 리널 셀스 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레프트 키드니 초음파를 하다 보면 키드니 마진이 깨끗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튀어 올라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안쪽에 보면 리널 콜텍스도 있고 피라미드도 있고 구분 다 되고 파워 도플러를 해보니까 베스큘라처도 정상이고 이런 경우에 키드니가 이렇게 곡선적으로 올라와 있고 나머지 구조들은 다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이런 경우는 피탈 드로메드리 험프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스플래닉 험프라고도 하고 왼쪽 레프트 키드니에서 더 많이 생기고 주위 장기들에 의해서 눌려서 컴펜세이션으로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초음파를 했는데 약간 레귤러하게 키드니에 인덴테이션이 있습니다. 다른 뭐 리널 사이너스나 다른 스트럭처들은 다 정상이고요. 이게 피탈 로뷸레이션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뭐 다른 거 다 돼봐도 다 정상인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피탈 로뷸레이션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생학적으로 그 레니큘러스라는 그 신장 어릴 때 태어나서 발생할 때
한 덩어리로 형성돼서 쭉 커지는 게 아니고 레니큘러스라는 그 기본 단위들이 합쳐져서 퓨전이 돼서 그 키드니 하나의 키드니를 만드는데 이게 깨끗하게 어른이 되면 이어져야 되는데 어릴 때는 이렇게 인덴테이션이 있거든요. 이게 어른까지 남아 있으면 우리가 피탈 로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리날 콜텍스의 두께가 일정하다는 게 또 인덴테이션도 일정하다는 게 힌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인덴테이션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게 피탈 로뷸레이션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obstruction이나 인펙션 때문에 키드니 일부가 완전히 파괴가 되고 나면 나머지 부위는 하이퍼트로피가 돼가지고 좀 로뷸레이션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생학적으로 그 정상적인 아노말리 중에 하나인데 키드니의 어퍼폴이나 로어폴이 퓨전되면서 그 갭이 잘 안 메워져서 리날 사이너스 에코제네시티하고 똑같은 그 시그널이 코텍스 안쪽에 삼각형 모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정셔널 파렌카이멀 디펙트라고 합니다. 즉 레니큘러스끼리 붙을 때 완전히 퓨전이 안 돼가지고 생기는 것들이 정셔널 파렌카이멀 디펙트가 되겠습니다. 그 바깥쪽에 있는 팻하고 사이너스의 팻이 이어지는 라인이 보일 수도 있고 삼각형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리날 사이너스 내에 그 팻 인필트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리날 사이너스가 하이퍼에코이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이너스 리포마토시스라고 부르겠습니다. 하이퍼에코이크 리날 사이너스라고도 하고 특징은 이제 칼라 도플러를 대보면 정상적인 베스큘러처럼 보이기 때문에 트루메스와 감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드니의 리전이 보이면 트루 리전인지 슈더 리전인지를 먼저 감별을 해야 되겠고 시스틱인지 솔리드인지 구별을 해야 되겠고 만약에 트루메스가 나온다 그러면 비나인인지 멀리그넌트인지 봐야 되는데 비나인에서 제일 대표가 안지오마이올라이폼입니다. 그 다음에 말리그넌스에서 제일 흔한 게 RCC가 되겠고 특징은 안지오마이올라이포마는 말 그대로 혈관하고 머슬하고 라이포마, 리피드 성분이 같이 있어서 하이퍼 에코이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오발한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고 호모지니어스하고 하이퍼 에코이하다. 혈관은 당연히 하이포 베스큘러입니다. RCC는 조금 라운드하고 헤테로지니어스한 에코를 나타내게 되고 하이퍼 베스큘러한 튜머가 되겠습니다. 안지오마이올라이포마는 조금 더 하이퍼 에코이하고 호모지니어스한 경우가 많고 리날셀 튜머 그 RCC는 헤테로지니어스한 에코제네시티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하이드로네프로시스도 종종 보실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리즘들하고 디퍼런셜을 조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이드로네프로시스는 그레이딩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김대현 회장님이 만드신 케이스인데 로어 아브도미널 페인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로어 아브도미널 페인을 호소할 때 초음파, 스톤 젊은 사람들은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거리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베이그하게 엔테라이티스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되게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초음파를 해보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리널 펠비스가 딜라테이션 되어 있고 유레테로 베시칼 정션 쪽에 보니까 포스티리어 약간 하이퍼에코익한 포스티리어 아코스틱 쉐도잉에 동반하는 스톤 리전이 보이고 칼라 도플러에 보면 난반사가 일어나서 그 스톤 뒤쪽에 트윙클링 아티팩트를 나타내는 유레테로 베시칼 스톤 케이스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obstruction이 있으면 어느 부위쯤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초음파로 어세스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로네프로시스는 프라미넌탈 리날 베스나 파라펠빅 시스트 익스트라리날 펠비스와 감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리날 베슬이 그 뚜렷해 가지고 하이드로네프로시스 같이 보이는 프라미넌탈 리날 베슬은 제일 간단하게 도플러를 대보면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라펠빅 시스트도 하이드로네프로시스와 종종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케이스가 파라펠빅 시스트가 되겠고 이쪽은 트루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되겠습니다. 캘릭스가 딜라테이션 되는 게 조명하겠고 사이누스도 리널 사이누스도 에트로피를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파라펠빅 시스트는 시스트 이외의 지역은 다 사이누스가 잘 유지가 되겠습니다. 익스트라리널 펠비스라고 해서 키드니 바깥쪽으로 리널 펠비스가 이렇게 밀고 나와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하이드로네프로시스와
모양이 다릅니다. 감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리너리 스톤도 그 상당히 자주 발견되는 리전, 초음파로 도움이 되는 리전이 되겠는데, 키드니에 있으면 많이 잘 찾을 수가 있고 한 90% 이상 찾을 수 있다 그러는데, 유레터로 내려가 보면 40% 정도로 센시티비티가 뚝 떨어집니다. 잘 안 보일 때는 칼라 도플러를 써가지고 트윙클링 아티팩트를 찾아가지고 먼저 찾아내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트윙클링 아티팩트는 이제 스톤 뒤쪽에 난반사가 일어나서 생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포스테리어 아쿠스틱 쉐도잉이 이렇게 보여준다 그러면 훨씬 더 찾기가 낫겠습니다. 그래서 또 키드니를 초음파를 하다 보면 알 수 없는 반짝이는 것들인데, 요즘 초음파 기기들이 좋아지면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또 키드니 초음파 하다 보면 자주 하이퍼에코이한 리전들을 자주 발견을 할 수가 있고, 작은 스톤들이라든지 타이니 시스트나 갤럭시아 다이버티큘럼이나 또 혈관 월드, 안지오마이올라이포마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케이스인데, 네프로칼신 사이너스 쪽에 리널 코텍스 쪽에 칼시피케이션이 이렇게 동반된 환자인데, 리널 키드니 바깥쪽에 약간 컨투어가 하이퍼에코익하게 이렇게 밀고 나오고 있습니다. 컨투어 체인지가 있으면 바로 초음파, 그 다음 워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지오마이올라이포마도 좀 헤테로지니어스하고 인호모지니어스하다 그러면 가감하게 사이즈가 그렇게 크더라도 경계가 명확하더라도 안지오마이올라이포마가 의심된다, 하이퍼에코익하고 하다 하더라도 가급적 그 다음 워크업을 해보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CT에서 인했을 때는 리날셀 C로 진단됐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쪽에 S가 약간 진단됐습니다. 이 초음파를 가지고 이제 리날셀 C인지 아닌지 캐릭터리제이션을 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디텍션이 1번이 되겠고, 디텍션이 된다면 또 말리그넌시가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그 다음 스터디를 진행해서 캐릭터리제이션을 해주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아드리널 글랜드는 키드니 어퍼폴 쪽에 라이트 앤 레프트 양쪽 다 관찰이 되고, 우리 손준혁 원장님 전문 오신 슬라이드인데 약 40~50%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고, 오른쪽이 더 잘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애들한테서 더 잘 보인다고 되어 있고, 요 부위에 바깥쪽은 하이퍼에코익하고 안쪽은 하이퍼에코익하고 이렇게 람다 쉐입이나 아니면 이런 모양으로 키드니 어퍼폴 쪽에서 관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메스가 있는 경우, 시스틱한 체인지가 있거나 아데노마가 있거나 또 피오크로모사이토마가 있으면 키드니 어퍼폴, 리버하고 경계가 되는 쪽에서 이런 모양으로 관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키드니 초음파할 때 어퍼폴 쪽에 아드리널 글랜드 쪽에 리즌이 없는지도 한번 봐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